영화 미드소마의 스포일러 리뷰입니다. 아직 안 보신 분들은 보고 오세요. 2017년 충격적인 내용으로 오컬트 영화의 끝을 보여준 유전의 감독 아리 에스터의 신작 미드소마가 지난 7월 11일 개봉했습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은 영화 유전을 통해 장편 영화의 연출 데뷔를 하였고 진짜 순식간에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호러 영화 감독으로 급부상했었죠. 그리고 이번 미드소마 또한 유전에 이어 로튼토마토 신선도 지수 100%를 받았습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이 들고 온 영화 미드소마는 스웨덴어로 한여름이란 뜻이자 스웨덴 중부지방인 헬싱글란드 마을에 조상 대대로 매년 6월에 열리는 미드소마 축제를 주요 내용으로 다뤘습니다. 이곳에서는 90년마다 한 번씩 특별한 정화의식이 열리고 이 기간 동안 참여한 모든 이들은 고대 북유럽 상징인 흰색 린넨 옷을 맞춰 입고 축제의 상징물인 꽃기둥, 메이포를 세워 축제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이번 작품은 기존 호러 작품들과는 다르게 밝은 분위기와 배경이 인상적이고 이게 호러 영화가 맞나 싶을 정도로 어두운 배경이 등장하지 않는 게 특징입니다. 무서운 장면 없이 무서운 영화 같은 느낌인데요. 역설적으로 밝은 배경에서 더 공포감을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더 기괴하게 느껴집니다. 미드소마가 개봉한 후 영화에 대해서 역대급 극찬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처절한 경험, 충격적이다. 엔딩 크레딧이 끝난 후에도 한참을 생각하게 될 것. 아리 에스터는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공포 거장임을 증명했다 라고 해외 매체들은 호평했고요. 겟아웃과 어스의 감독 조던 필은 이제껏 본 적 없는 역사상 가장 유니크한 영화라며 기대감을 한층 더 극대화시켰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영화의 해석과 스포일러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데니는 공감과 의지를 필요로 하는 인간입니다. 주기적으로 신경 안정제를 먹으며 감정 컨트롤을 해야 하고 비극적인 사건으로 가족을 모두 잃고 혼자 힘들어할 때 남자친구인 크리스티안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려 합니다. 크리스티안이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는 감정 또한 친구에게 고지고대로 전화로 얘기하는 아주 의존적인 존재죠. 반면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은 데니를 이해하는 척하나 진심을 다해 공감해주지 못하고 항상 다른 쪽에 눈이 팔려 있습니다. 얼마나 만났냐는 다른 사람의 말에 4년하고도 17일을 사귀었지만 3년 반 정도 사귀었나? 라고 말합니다. 데니의 생일 또한 먼저 축하해준 본인의 친구 펠레를 통해 전해 듣게 되며 절벽에서 떨어지는 사람들을 눈 깜빡 안 하고 응시하며 본인의 이득을 위해 하지제라는 소재에 대해 먼저 논문을 쓰고 있던 친구 조씨의 논문 소재를 그대로 쓰겠다는 뻔뻔함까지 보이며 데니의 부모님의 죽음은 이미 잊혀진 지도 오래였죠. 이런 크리스티안은 둔감한 성격을 떠나서 사람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공감하지 못하는 인물로 그려집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데니는 오래전부터 감정이 쌓여 있었고 결정적으로 크리스티안이 성교를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엄청난 배신감과 상처를 받습니다. 여기서 토를 하면서 오열하는데 그를 5월의 여왕으로 추대하던 여자들이 함께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으며 데니의 아픔과 상처를 온전히 공감해줍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비로소 데니가 이 마을의 일원, 그러니까 가족이 되겠다라고 결심을 먹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데니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어주고 이해한 사람들은 한 명도 없었지만 5월의 여왕이 된 후 그녀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가 이 마을 사람들에게는 특별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자존감이 약한 데니 또한 사람들을 통해 자신이 특별하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확인받게 되는 상부상조의 윈윈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또한 어느 순간부터 데니는 주기적으로 먹어야 하는 신경 안정제의 도움 없이도 자신의 감정을 오롯이 쏟아내는 창구를 만나서 더 이상 약이 필요 없게 됩니다. 남자친구였던 크리스티안을 9명의 재물 중 하나로 선택하고 그가 불에 탈 때 데니는 마을의 일원으로 완벽하게 동화되어 기괴하고도 소름 돋는 미소를 지으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저는 이 미소가 화려한 여왕의 꽃관을 쓰고 이곳을 가족으로 받아들이기로 한 데니의 환희를 뜻한다고 생각됩니다. 데니와 그의 친구들이 스웨덴 헬싱글란드 마을로 들어가는 장면에서 카메라를 180도 거꾸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 부분이 등장인물들이 외부인으로 마을에 진입하면서 그들의 운명이 180도 전복되는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자신들이 희망하는 마을의 분위기와 축제와는 다르게 죽음으로 인도하는 하나의 헬게이트였던 것이죠. 영화 내내 등장하는 곰은 외부인 그리고 데니의 남자친구 크리스티안을 뜻합니다. 곰은 마지막 장면의 복선으로 등장하기도 하며 데니와 친구들이 헬싱글란드 마을에 진입했을 때 곰이 우리에 갇혀있는 장면, 그 외 다양한 그림들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데니의 집에서는 곰과 왕관을 쓴 아이의 그림이 등장하는데 그림을 자세히 보면 왕관을 쓴 아이가
곰의 얼굴을 잡고 흐느끼며 우는 것으로 보이고요. 곰은 이 아이를 걱정스러운 얼굴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는 영화 초반에 데니가 가족을 잃고 심적으로 힘들어하는 모습 등을 나타내며 결국 이 곰과 이별하게 될 것이라는 복선을 보여줍니다. 마을 안 우리 속에 갇혀져 있던 곰의 의미는 결국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감금되고 희생되는 외부인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 곰의 배를 갈라서 그 안에 불구가 된 크리스티안을 넣기도 하죠. 이처럼 곰은 우둔하면서 비겁한 성격을 보여주는 크리스티안의 캐릭터성을 그대로 보여주는 동물이라고 생각됩니다. 5월의 여왕으로 지명된 데니가 입고 있는 옷에 박혀있는 룬은 여행과 깨어남을 의미합니다. 데니가 새로운 마을과 가족을 통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후반부에 크리스티안이 입고 있는 옷에 박혀있는 룬은 남성을 의미합니다. 초원위에서 함께 식사를 하는 장면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식탁의 모양 또한 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이 룬의 의미는 전통의 승계를 뜻하며 데니가 5월의 여왕으로 다시 태어나 새로운 전통을 승계할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으로 9명의 제물로 바쳐지는 노란 집에 써있는 룬은 제물을 의미합니다. 스킨더풀은 호르가 마을 사람들이 하는 놀이의 이름으로 마크의 죽음을 암시하는 복선입니다. 조상들의 나무에 오줌을 싸고 죽음의 경고를 받았던 마크는 결국 얼굴 가죽이 벗겨져 죽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영화 초반 데니 집에 있는 오즈의 마법사 허수아비 그림이 등장하는 것으로 보아 광대 같은 마크의 성격, 그리고 결국 마크의 시신이 이 허수아비 광대처럼 지푸라기로 채워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9명의 제물은 제물의 집, 성소에서 모두 불타 죽는데요. 아리 에스터 감독은 이 장면을 전 애인의 물건을 태우는 것과 같은 카타르시스를 의도했다고 합니다. 아리 에스터 감독은 이 영화가 유전과 위커맨의 조합이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요. 영화 위커맨에서 마지막 희생물들을 위커맨 모형에 넣고 태우는 것을 차용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커맨이란 영화는 1973년, 2006년에 개봉한 소설 원작의 영국 영화로 드루이드교를 다룬 컬트적이고 기괴한 분위기의 영화이며 미드소마와 같이 축제라는 소재를 다룬 점이 같기도 합니다. 절벽에서 떨어지는 할아버지는 세기의 미소년이라 불리우는 비오른 안데르센이라는 배우입니다. 잘 늙으셨네요. 데니가 미드소마에 초대된 것은 우연이 아닌 계획이었습니다. 펠레는 여행을 떠나기 전에 데니에게 너가 같이 가게 돼서 정말 기대가 돼 라고 말한 부분, 이후 데니와 친구들이 마을에 진입하고 마을의 장로가 친구들과 인사할 때 데니에게만 웰컴 홈이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소름 돋죠? 영화가 공개된 후 많은 영화 팬들의 평이 다음과 같이 갈렸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난 후 당신은 빛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다. 유전이 그랬던 것처럼 영화 곳곳에 흩어져 있는 퍼즐 조각들이 마지막에 이르러 충격적인 반전으로 완성되었을 때의 임팩트는 상업영화에서는 결코 느낄 수 없는 최고의 경험이다. 반면 부정적인 평들로는 147분짜리 쓰레기, 아무 의미 없는 섹스 장면들과 심파적인 대사, 비호감인 출연진 등으로 인해 개인적으로는 대단히 실망스러웠다 등의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2018년 아리 에스터 감독은 본인의 탑10 영화 중 파웰과 프레스버거 감독의 검은 수선화, 그리고 로만 폴란스키 감독의 맥베스, 테스의 비주얼 레퍼런스를 딸 것이다. 검은 수선화, 맥베스, 테스는 모두 아리 에스터 본인이 좋아하는 영화라고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요. 실제 미드소마를 보면 언급했던 이 작품들에서도 많은 비주얼과 미장센들을 차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웠던 건 아리 에스터 감독이 이 작품에 영감을 받은 10편의 작품들이 있는데요. 2003년 장준환 감독의 작품인 신하균 주연의 지구를 지켜라 또한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미드소마는 유전과 물라이트, 콜미 바이 유어 네임, 플로리다 프로젝트 등을 제작한 헐리우드 제작사 A 이사가 제작을 맡았고 번역은 황석희님, 상영시간은 147분, 제작비는 1천만 달러, 국내 등급은 역시 청불입니다. 오컬트의 극을 보여주며 비상하고 있는 아리 에스터 감독의 작품 미드소마. 사실 이번 영화는 눈을 가리고 싶을 정도로 잔인하고 기괴한 장면들이 많이 등장하지만 작품의 신선함과 획기적인 씬들만큼은 정말 최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호불호는 많이 갈릴 테니 이런 오컬트 작품을 좋아하는 주변 분들에게만 추천해주세요. 안 그러면 욕먹을 수도 있겠습니다.